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에 대해 일본 매체들이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의 판정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가 어제 저녁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 씨는 그간 악플에 대한 힘든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악성 댓글 이대로 지켜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자들과 함께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윤경호입니다. 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대부분의 시간을 텐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당초 이 청와대 앞은 텐트 설치가 안 됐는데 이 100m 떨어져서 텐트를 설치하니 청와대도 양해해주기로 했다네요. 이 텐트에 지금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등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단식을 하며 내걸었던 세 가지 조건 중 이 지소미아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는데 이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는 아직 기미가 안 보입니다. 출구를 찾아야 할 텐데 어떻게 출구를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출구 없는 단식 투쟁 엿새째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어제 비가 내렸고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그랬는데 계속 단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계속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좀 심경도 좀 나타냈는데 SNS에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좀 소개해드리면 간밤 성난 비바람이 차가운 어둠을 두드린다. 이 추위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몸은 힘들어도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황 대표가 이제 단식 때문에 지난 22일 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추모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대신 이제 박맹우 사무총장을 통해서 추모사를 보냈는데 이 추모사 내용이 1983년 대통령께서 단식 투쟁을 통해 사수하셨던 자유민주화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이제 본인의 단식에 대한 각오를 함께 이제 전한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을 잠깐 보니까 뭐 화장실을 가거나 어디 잠깐 이동할 때는 이제 사람들 부축을 받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력이 쇠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단식 이제 엿새째니까요. 지금 막 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주위에 지금 뭐 이제 구급 때도 지금 구급차도 지금 동원한다고 하고요.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방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에 가서 이제는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모습 어땠는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대통령께도 잘 전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경로하지 못해서 저희가 적극적이고 대표님께서 충분하시고 화이팅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어제는 이낙연 총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마음을 이낙연 총리에게 대통령께 잘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자신과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황교안 대표의 현재 그 몸 상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 황 대표의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기력이 빠져서 거의 말씀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해찬 대표가 오자 이 한국당 지지자들이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함을 치거나 또 뭐 욕설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서둘러 황교안 대표가 있는 천막으로 들어가서 약 5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방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찾아왔는데 이현주 의원이 이 황 대표와 사제지간이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제자로서 왔다 그러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황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직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꾸 말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이제 황 대표는 이제 이현주 의원이 사법연수원 시절에 좀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제지간을 맺고 있는 사이였고 토요일 날 이제 급거 귀국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토요일 이후에 이제 매일 황교안 대표를 찾아서 함께 이제 단식 현장에서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엿새째 이어지면서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이제 건강 상태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윤 의원님. 지금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 때문에 단식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근데 지소미아 종료는 이제 유예하기로 했고 또 하나 쟁점이 지금 곧 처리가 될 이른바 이제 선거법 관련된 것인데 황 대표의 이런 엿새째 단식이 어떤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와 다른 당들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건 그것으로 별개로 국회에서 예정대로 처리될 것인가? 그러니까 황 대표가 단식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을 어디서 얻어올 것인가? 이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멈추기 위한 명분은 찾기는 참 어려운데 왜 했는가는 처음에는 상당히 뜬금없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예. 결과적으로 야당 대표의 단식은 상당히 파괴력은 있어요. 관심 엄청나게 많이 쏠리고 있고 특히 당내는 지금 뭐 다른 목소리가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지소미아 종료는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명분에서 사라졌고 문제는 국회에 지금 일정상 잡혀 있는 선거법 부의 27일이잖아요. 본회의 부의죠. 27일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뭐 공수처법 등등 흔히 말하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타야 되는 안건 처리 지금 착각착각 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격렬하게 지금 저항도 하고 그다음에 협상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나머지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이 손을 잡고 정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건들을 처리를 해버릴 경우 그 이후에 한국당은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정말 몸을 던져서 반대를 했다라고 아마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얻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이전에 지금 여당과 나머지 야당,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이 과연 그러면 각각의 이해타산을 지금 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 대표의 단식 때문에 그 양보를 더 크게 할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파괴력은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찾아오는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한테도 그렇고 자신의 뜻을 좀 대통령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니까 대통령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쳐서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다고 치지만 나머지 말씀하신 선거법 문제, 공수처법 문제 그런 것들은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을 향해서 저렇게 단식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이제 단식이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의 과정 또는 뭐 민주화 이후에도 야당 대표의 단식 때와 좀 다른 모습이에요. 야당 대표들이 단식에 들어갔을 때는 여야 간의 협상이 거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가장 현안에 대해서만 내걸었던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접점이 뭔지 이런 것도 조금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심을 한다고 그러면 국회에 넘어가 있는 법들에 대한 처리를 중단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 구시대적인 잣대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선거법 마찬가지고 나머지 뭐 현안 쟁점들은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한계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풀 생각이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 앞서 이제 김태일 기자도 얘기했는데 지금 원래 청와대 앞에서는 천막을 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천막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이 위치가 첫날에는 단식 투쟁 장소를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으로 옮겼잖아요. 이 문제가 천막이었는데 이 황 대표가 이 천막을 설치하려는 분수대 앞은 집시법상 청와대 주변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천막을 못 치도록 하고 예.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첫날에는 이 천막 없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법에 저촉되지 않는 100m에서 조금 멀어진 곳에다가 예. 이제 텐트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이 텐트를 쳐서 저기에 지금 지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기둥을 세우고 이때 비닐을 이렇게 둘러친 모습인데 조금 전에 이 저 옆에 조금 튼튼한 천막을 다시 세워서 황 대표가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이제 부축을 받고 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지지자들에게 잠시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저 장소 옆에는 지금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단체의 집회가 또 있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부인과 함께 그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그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독실한 뭐 기독교 신자이고 어제가 일요일 뭐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예. 이 두 축을 바꿔서 예배에 참석을 했던 거고요. 근데 예배 참석 중에도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황 대표는 이제 요거 빼고는 줄곧 이 텐트 천막에 이제 누워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제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왜 하필 자꾸 이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아주 일부에 국한돼 있는 좀 뭐랄까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기독교 단체 집회에 자꾸 가실까? 뭐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대형 교회들이 강력하게 후원을 하고 있는 한기총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세력 그리고 이들이 어찌됐든 반문재인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접합점을 찾을 수 있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1야당 대표이고 제1야당이 서슴지 않고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이라는 세력과 덥석 손을 잡는다. 이건 사실 극한 투쟁을 할 때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흔히 말하는 외연을 확대, 중도층을 껴안아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하죠. 그냥 내 세력, 내 보수 위주의 나의 지지층만 더 똘똘 뭉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지만 내년 4월까지 선거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야 간에 물론 뭐 대표 스스로가 단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극한적인 대치 상황, 극한적인 투쟁 상황이라고 본다면 국민들이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을 한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 전광훈 목사와 그 지지 세력들이 물론 자기 의사표시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도에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분들과 덥석 이렇게 손을 함부로 잡는 거는 아마 득실이 분명히 계산이 돼야 될 것 같아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글쎄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것을 이런 맥락에서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이 단식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 또는 이제 부정적 요인을 미쳤을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물론 이 여론조사가 뭐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이 민주당, 한국당 모두 이제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7.3%,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30.3% 지난주보다 좀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 안을 보면 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층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전반적인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층인 이 보수층 결집 효과는 좀 보인다. 이렇게 좀 이번 여론조사로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 집회에 자주 참석하는 것도 그러면 플러스 요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걸로만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걸로 뭐 다 설명을 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이 보수층에 대한
결집 효과, 황교안 대표의 단식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이제 집회, 극우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이런 것들이 보수층한테는 좀 좋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이 자신들 집토끼를 지키는 데는 유리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 발전을 하는 데는 썩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많은 정치 평론가들 또 분석가들의 주장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민경욱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이 이른바 이제 경찰이 황 대표의 침낭을 뺏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유호정 기자. 네, 이 민경욱 차명진 의원이 어제 SNS에 잇따라서 계속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황 대표에게 전달한 침낭을 경찰이 뺏으려고 했다거나 혹은 경찰이 이 텐트를 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당초에 황 대표가 이 텐트를 설치하려던 곳은 청와대 인근 100m 이내인 곳이기 때문에 거긴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침낭을 뺏으려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 경찰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당 관계자가 큰 비닐봉투를 사랑채 인근에 올려둬서 이게 뭐냐고 묻자 침낭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정말 침낭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이 당 관계자들이랑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서 항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물품이 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 3, 40년 전에는 이제 경찰이 야권의 대표라든지 의원들을 강제적으로 좀 탄압하다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농성정 근처에서 이 보수 집회 관계자들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들 누굽니까? 네, 지금 현재 그 근처에서 이 보수 집회 관계자들이 농성 중인데 여기에 이 일부 취재진이 이 내용을 취재하려고 정광훈 갔다가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 관계자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취재진들을 향해서 특정 언론사라고 오해를 하고 이들에 대해서 좀 밀치거나 못하게 하면서 몸싸움과 실랑이가 일부 벌어지면서 이 취재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 장비들이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폭행이랑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